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싹달개 비농석 이승우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소하고 다르게 최신 회계에 관련한 논문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또 척척석사하겠습니다. 네, 척척싹사라 오늘도 고급진 주제를 가져오셨군요. 네, 따끈따끈한 석사라 네. 한번 쭉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4년 11월 더 어카운팅 리뷰라는 학회지고요. 아메리칸 어카운팅 어소시에이션, 미국 회계 학회죠. 여기에 기고된 연구인데요. 라파엘 디게라는 예일대 회계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아이비리그 교수님이시네요. 이 교수님을 찾아보니까 캐나다 쪽 출신이신 것 같고 네. 아마도 케벡 쪽이라 해서 프랑스계로 좀 생각이 돼서 뒤게라는 발음이 맞을 것 같다라는 깨알 네. 리서치 말씀드리고요. 이 교수님께서 공공과 회계와 관련된 논문을 여러 차례 내셨는데요. 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2024년 11월에 게재된 제목이 비영리 부분에서 회계감사가 거버넌스 관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회계학 논문이 참 읽기가 어려워요. 어떤 주제인가요, 대체?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 논문의 주요 주제는 회계감사라는 게 단순히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넘어서 조직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등 개선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고요. 결과적으로 회계감사가 비영리 조직의 내부 통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흔히 ESG의 G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주요 결론입니다. 회계감사가 재무제표를 넘어서서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준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이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타내고 또 이사회 관리라던가 이사회 관행, 주주관리 이런 전반적인 지역 지배에 대한 구조 요소를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회계감사와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회계감사를 이제 도입함으로 인해서 비영리 조직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도입이라든지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 CEO의 보상 승인 절차 등에 도입될 확률이 높아졌다.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네, 조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네. 제도들이 더 도입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조직 내 친인척 채용을 감소했다든지 CEO와 직원 간의 급여 격차가 축소됐다든지 하는 이런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억제가 되었고 이사의 독립성이라든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커졌고 감독 수요가 높을수록 이러한 이제 회계 감사의 거버넌스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게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흔히 회계감사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회계감사라는 거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어떤 그 주어진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공인회계사가 그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또 의견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정부 이용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회계감사라는 건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자 가장 대표적인 수행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계사 시험 제도에서도 1차 시험 이후에 2차 시험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공부하는 회계감사라는 과목이듯이 그만큼 회계사한테는 감사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죠. 그리고 이 회계감사라는 게 세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같이 타 자격사 시험에서는 없이 CPA가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계감사가 단순한 재무제표의 검토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인 거고 네. 이 논문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의 범위 같은 게 좀 넓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사인들이 어떤 특정 피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감사 절차에 대한 의견 변형을 고려하는 것도 다 이제 이런 그 조직의 가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게 흥미롭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재무제표 수사 떨기를 하면서 회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그 대상 회사들은 이제 보통 상장사라든지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도 확장이 되어서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외부 감사의 법률의 대상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공공 영역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외관법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통상 이제 회계감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외관법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이 외관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내 계사님이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자면? 예,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두 번째는 직전 사업년도에 매출액이 500억 원인 회사인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위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작년 202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자산총액이 500억이 넘었다, 무조건 외감 대상입니다. 또 매출이 500억 넘었다, 이것도 무조건 외감 대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네 가지 조건을 주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감 대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으로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전 사업년도 말에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 1년 동안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년도 종업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 외부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 회계사 공부할 때 달달 외워야 돼요. 그런데 또 잘 안 외워져 이게. 이것도 또 조건이 많이 넓어졌어요. 넓어지다 보니까 네. 정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계속 네. 이제 확장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동안 감사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집단들이 이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범위로 많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공익법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뭐 기부단체라든지 뭐 복지재단 같은. 그렇죠. 뭐 대한적집사라던가 각종 사회복지 제안들이 포함될 수가 있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제도는 2016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범위와 기간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2년도에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큰 이슈 사항이었었죠. 네, 주기적 감사 지정제도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4개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서 감사인이 자유선임을 하면, 그 이후에는 기획재부정부 장관이 그 다음 2개년도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너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정한 감사인에게 외부 감사를 이제 받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입주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회계 감사였죠. 그렇죠. 2015년 1월 1일부터 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보통 우리가 뭐 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라고 불리게 되는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매년 1회씩 회계감사를 받게끔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세대 수나 조건, 선임 방법, 또 필요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원래 아파트 감사가 아주 과거에 1983년에 처음 의무 감사가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99년에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그게 다시 이제 2015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 아파트 감사가 최근에 그냥 생긴 제도가 아니군요, 이게. 네, 우리나라의 뭐 1년 아파트 관리비가 약 한 23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23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감사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는 아파트 관리비라는 게 관리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쵸. 네. 뭐 깜깜이 지출 운영이 된다던가 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필연적으로 외부 감사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외부 감사가 적용된 분야가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마트와 같은 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의 공익적 효과를 받게 시키는 대표적인 또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상가를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 대해서 그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또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받아라 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5호에 근거해서 외관법에 따라 감사인들에게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흔히 이제 뭐 도정법이라고 하는 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112조에 의하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조합은 조합원 내 보호를 위해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자라던가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 등 관련된 이제 사업 주체들, 조합들이 마찬가지로 도정법에 적용을 받아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사업자에게 맡긴 그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간이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와 간이한 검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회계 감사는 단순한 지출 증빙 확인을 넘어서 서류 구비의 완전성이라든지 증빙 서류 확인, 계약 절차, 집행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출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정 사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반면 이제 간이한 검사는 지출 내역을 표면적으로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목적의 뭐 사용이라든지 허위 거래, 증빙 위조 등 부정 행위를 좀 효과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한 검사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없이 간이하다. 효율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회계감사보다 그 효과성은 낮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낮은 효과성이 시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끔 또 올바른 절차를 준수해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논문의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회계감사는 뭐 회사의 조직구조 개선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듯이 회계감사의 축소는 조직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어지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일련의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지자체들이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오히려 좀 강화하는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당연히도 우리 공인행사께서도 높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보다 더 철저하게 수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정부에서 결국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감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발견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행사는 뭐 단순히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서 좀 신뢰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모두 회계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최선을 다해야겠죠. 저희 또한 재무제표의 수다 떨기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 이승훈 민홍석 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